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아이를 올인해가지고 부모는 그냥 아이만 있고 부모는 없는, 엄마 자신은 없는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아이가 크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후회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 장성욱입니다. 지난 힐링수다 시간에는 아이에게 올인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아이에게 나의 삶보다 아이에게 더 우선적으로 올인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 때, 그쵸? 젖도 먹여줘야 되고, 씻겨주기도 해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올인해서 아이를 해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부모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아이에게 그렇게 어린 시절 말고 애가 다 컸는데도 막 초등학교, 막 중학교 이런데도 엄마가 아주 그냥 완전히 아이의 삶에 전폭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올인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뭐 어떻게 그냥 고생하는 거, 뭐 버벅거리는 거 이런 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엄마가 완전히 올인해서 아이를 그냥 완전히 코치를 다 해가는 거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아이는 따라가기만 하면. 자,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사랑법이죠. 가장 그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사랑인데 부모가 올인해서 다 해주니까, 그쵸? 저는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들 양육하고 참 딱 맞아 떨어지는 시인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뭐 이렇게 시작하는. 네, 그만큼 고통과 또 시련과 역경 속에서 꽃이 핀다는, 그쵸?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해가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자기가 개척해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성장 과정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결핍이 있었다든가 또는 부모가 편애를 해서 사랑을 좀 덜 받고 자란 그런 경우에는 또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결핍되었던 것, 그것에 목말라 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채우고 싶은 거죠.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어떤, 그러니까 가족들이겠죠.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또는 형제 자매나 이런 타인들의 요구에나 필요에만 내가 충실하다 보니까 정작 나에게는 충실하지 못한 거죠. 나의 욕구나 나의 필요는 항상 뒤로 제쳐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란 부모라도 또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껴놓고 아이가 필요한 거, 아이에게 우선적인 걸 다 해주다 보니까 나는 계속 밀리죠. 그래서 나의 욕구나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부모는 어쩌다가 내 걸 뭐 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나에 대한 것은 다 제껴놓았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상실하고 자기를 인식 못하는 것, 그건 너무 여러분들 너무 좀 안 돼 보이지 않나요? 물론 뭐 또 다른 이유들로도 아이에게 올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아이를 양육할 때는 부모가 올인하는 것은 사실 아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아이가 무슨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올인해주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내가 좀 약간 뒷전에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결코 내가 누가 대신 되어줄 수 없어요. 내가 아이가 되어줄 수 없고 또 아이가 내가 될 수 없어요. 아이와 여러분은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새들이 둥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알을 부화를 해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 엄마 아빠 새가 가서 벌레 물어오면 새끼들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부모가 넣어주는 거 벌레 먹고 막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다 자라서 어린 새들에게 날개가 돋치고 힘이 생기니까 다 날아서 자기의 둥지를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둥지가 비어서 부모 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상실감, 그 허망감, 이런 건 정말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우울증 오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건 내가 아이에게만 올인했을 때 나는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더 심하게 겪을 수 있죠. 부부간의 유대관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중의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에게만 올인하면 안 되고요. 아이는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도껏 지원해주고 나는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좀 자유해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될 때 내 욕구가 채워지면 내가 행복해지죠. 그러면 행복한 내가 또 자녀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내 가족들에게 행복을 또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올인했을 때 아이도 건강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도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 있죠. 늘 자신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누구라도 다 나 중심으로 뭔가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아이 원하시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크면은 정말 애들 다 떠나고 나면 정말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선배들, 육아 선배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힐링수다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이들 모두 사랑하시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칭찬을 해준다, 스킨십을 많이 해준다, 원하는 걸 해준다. 물론 다 사랑이 맞죠. 그러나 그런 방법적인 것 말고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받고 파이팅!